자동차 뭐야? 지진이야? 지진이다. 어머 어머 어머. 오빠. 편의점 선반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물건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집니다. 어떤 노인은 땅이 흔들리자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비틀거리더니 가로수를 붙잡고 겨우 유치원 어린이 수십 명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급하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생생히 우암 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붕괴된 건물의 잔해만이 어심풀에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게 피어오르는 연기,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널브러져 있는 콘크리트 부스러기들. 성수대교 남단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서 보기에 구조 작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도 24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인천시 인현동 상가 화재 사고로 현재까지 55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추모식에서 학생들은 어른들이 친구를 앗아갔다고 원망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하얀 국화송이가 5개의 빈 책상에 올려졌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잠자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불길에 휩싸인 건물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발을 구릅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오늘 오전 전동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입학식을 앞둔 대학 신입생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사망자 명단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장재가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 가스를 뿜어대는 드라이비트 재질인데다 골목길이 복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시 쉬고 돌아왔고요. 위기 간호에 이어서 재난 간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도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손 씻기를 해야 하고 가는 곳마다 QR코드로 어디를 갔는지를 체크를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더 큰 확산세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몇 달 정도 지나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되었고 2차 접종률이 70%에 달해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서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완전한 바이러스의 퇴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과 의료비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류는 항상 재난과 함께 살아왔어요. 이제 재난은 함께 가야 할 동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난이란 뜻밖의 불행한 일로서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의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위 또는 일련의 사건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위기의 종류 중 재난위기를 앞 시간에 언급했었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정상화시키기 어려운 전체적인 심각한 파괴, 그리고 심각한 위기, 이런 것을 재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재난은 지역사회의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괴를 뜻합니다. 그러면 재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의 인명손상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 폭풍우, 홍수, 설해, 적조, 해일, 황사, 지진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태풍이나 홍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요즘에는 황사나 지진, 고수온, 적조 등도 재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적재난입니다. 전쟁이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대규모의 재난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9.11 테러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 혹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것들이 인적재난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자연재난일까요? 인적재난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 사회재난, 즉 인적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나누는 이유는 재난에 대한 책임 범위 때문입니다. 자연재난은 국가가 폭넓게 피해를 지원하지만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사회재난은 정부가 수습을 해도 구상권 청구 등의 사후 조치가 따릅니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감염병은 아니지만 봄철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신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자연현상의 하나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의 확산 과정에서는 음식문화, 공중보건체계, 시민의식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있어야 확산이나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 책임 소재 때문에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나누기는 하지만 고도화된 문명의 발달 과정 중에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재난으로 이어지고 또 사회재난으로 확대되어서 재난의 문제는 어떤 것이 원인이다 라고 명확하게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돌고 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재난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 1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재난 현장 주변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사람, 근접 지역에 있었던 사람, 가족이나 친척을 잃은 사람, 지역사회 전체, 재난에 대응하는 사람들, 비상사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경찰, 구급차, 구호 담당자, 의료인,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입니다. 1차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피해자, 즉 배에 탄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2차 피해자는 가족과 친인척이에요.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이죠. 3차 피해자는 구조요원 등 재난관리자입니다. 구호 인력에 의해서 맨 처음 탈출한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선장이나 선원들도 3차 피해자입니다. 4차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 즉 안산시 주민들, 안산고등학교 학생이나 교사들, 이런 경우는 세월호 사건에 해마다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게 되는 거죠. 다음은 5차 피해자입니다. 재난 소식을 접하게 된 불특정 개인 다수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천천히 배가 뒤집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뉴스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를 하루 종일 보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그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PTSD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만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 심지어 간접적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을 입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선 인지, 감정, 신체,
대인관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고요. 특히 정신적 측면의 변화를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매번 그때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반복하게 되고 실제로 악몽을 꾸거나 심하면 환각이 재현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과잉각성으로 예민해져서 급작스럽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반대로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는 반응으로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울증 및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일부는 증상이 수개월씩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며 인간에 대한 신뢰감과 흥미 및 의욕이 상실하게 됩니다.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요.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 과식 혹은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보여지는 반응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격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차분하거나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도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영웅 단계인데요. 멘붕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이 수습을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정의로운 사명감 이런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이웃, 응급구조팀 사이에서 협조 정신을 발휘하게 되고 건설적인 활동을 막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3단계는 위로 단계인데요. 재난 후 일주일 혹은 수개월 후 여러 곳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터전으로 돌아가지만 심리적, 행동적 문제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간과될 수 있어요. 다음은 환멸 단계인데요. 약 2개월에서 1년까지 지속될 수 있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이웃과 처지를 비교하고 실망과 후회하게 되고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 이웃에 대해 원망과 시기를 하고 적대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요. 재구성과 재인식의 단계입니다. 재난 후 수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자신의 문제를 재확인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정과 일을 재조직하는 단계로 재난 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심리적 문제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재난 후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이 5단계까지 가야 PTSD로부터 극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은 재난위기 간호입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응급처치 및 간호인데요. 심리적 지원이란 재난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위기 대처 능력 촉진으로 사회 심리 부적응과 재난 충격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재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데요. 이재민 긴급 구호 사후를 넘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리지원 전문가는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재난 심리 지원 방법입니다. 재난 피해자, 개인, 가족,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학제 팀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심리적 지원은 PTSD와 같은 후유증을 초기에 발견해서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재난 경험자에 대한 선별 검사 및 심리 지원을 위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심리 상담을 하게 되고 심한 충격 이상의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문 치료를 위한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재난 심리 회복 인력풀 구성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심리 회복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수, 정신건강 전문 요원, 전문 상담교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 외에 자문활동, 경험보고 해소법 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심리 지원에 활용되고 이는 피해자의 구호 차원을 넘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난간호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필립러닝 두 번째 시간은 자살과 폭력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